네, 일단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대통령은 이 사건이 계속 언급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기류가 없이 계속 일관적으로 나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국정안정법이라고 포장을 해도 이게 국민들이 뭐 받아들이겠냐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고요. 국민들이 다 알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대통령 뜻이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한 거다. 그런 뭐 과잉 충성이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그 김종일 기자 얘기한 대로 상식적으로 대변인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에요.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대통령의 뜻입니다. 제가 사실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정청래 대표랑 아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정청래 대표는 왜 계속해서 가장 힘이 센 지금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언론이 흔히 분석하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 연임을 위해서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려고 그쪽 위주의 정치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원하는 그 외연 확장, 중도층으로 나아가는 게 선거를 이기는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되게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대요. 정청래 대표가 주영진의 뉴스 입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네 분의 기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지훈 서울신문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김윤희 문화일보 기자, 송기준 S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김종일 기자 보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재판중지법이 하루 만에 급선회된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이번 주에 그게 가장 저를 힘들고 바쁘게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자, 손지은 기자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뭐 역시 국정감사 김현지 이야기가 인상이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감사는 이제 야당에서 계속 주목을 했던 부분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관련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집중했던 일입니다. 시정연설. 자, 송기준 기자는? 뭐 지금 오늘도 하고 있을 예결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해 주신 걸 포함해서요. 예결위도 지금 내년 예산이 가장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니까요. 예결위 상황. 김윤희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배치기가 제일 인상이 남습니다. 인상적이었죠. 최근에는 사실은 국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잘 없었는데 그 배치기는 누가 이거 뭐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누가 공격하고 누가 수비한 겁니까? 둘 다 공격한 겁니까? 그 현장을 보거나 영상을 잘 봐야 판가름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제가 한 3-4번 돌려봤는데 약간 쌍방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뭐 일방적으로 밀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기현 의원이 왜 소리쳐면서 막 걸어가고 그 송원석 원내대표는 먼저 앞서 가서 이렇게 보다가 돌아서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달려오니까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다가오면서 충돌이 빚어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떻게 봤어요? 뭐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저는 고품격 시사 우리 프로그램이니까 피해자는 국민이었고 보는 그 국민들은 눈을 지금 감고 싶었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지은 기자는? 네, 현장에서 봤을 때요. 첫 번째는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쪽에서도 다 애매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부 법률 전문위원들을 그리고 변호인단 이렇게 해서 각 당에서도 조금 분석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딪힘에 대해서는 다소 이기현 의원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입니다. 어떤? 국민의힘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 의원이 오면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전체적으로 내렸습니다. 둘 다 멈추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양쪽 분위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서요. 이걸 뭐 더 법적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양쪽 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의원이 뭐 서로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약속 요구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뭐 김종일 기자도 얘기했는데 국민에게는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정활동 더 진력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몸살 걸렸다고 하는데 뭐 하루 만에 빨리 회복을 한 모양이죠. 일정을 바로
소화하는 것 같은데. 네, 일정을 소화하기는 했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좀 안색도 별로 좋지는 않고 예. 주위에서도 걱정을 여전히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오늘 아마 일정을 소화했고 특히 소방관들을 만난 것 같은데 소방관들을 만났을 때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공민이다대 정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나가셨죠? 제주가 중력입니다. 감기 안 온 게 어떻게? 제주대 이동현입니다. 그래, 고생하셨어. 수사대 최종호입니다. 한국에는 예. 대통령 각하 그럴 때 한국에는 각하 없어요. 감기 안 옮겨요. 하나 더 있죠. 저희 나라 이렇게 표현했더니 우리나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이 국어에 이 방송 기자, 신문 기자들 못지않게 이런 거 원래 저 처음에 입사해서 실수하면은 선배들이 막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각하라는 말은 이미 안 쓴 지 오래된 권위주의 시대의 용어죠. 뭐 남산의 부단들 속에 나왔던 단어 같기도 한데 차지철 당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약간 비서실장이 거의 되게 오래된 단어죠. 이게 아마 전하, 폐하, 합하 뭐 이런 왕조 시절에 나왔던 그런 용어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웬만한 뭐 재상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각하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 각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권위주의 정부가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안 하고 굳이 붙이고 싶으면 님자 붙이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대통령님. 요즘 안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할 때 부를 때 스텝 보좌관, 비서관, 네. 수석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여전히 V1 뭐 아니요. 그러니까 대면에서 대면에서. 대면에서 얘기할 때는 대통령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저희 예. 기자들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 예. 대통령님 이런 게 궁금합니다라고 할 때 그렇죠. 대통령님이라고 예. 합니다. 그렇죠. 예. 기자회견할 때 뭐 사실은 저희가 늘 주장하지만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은 지켜보는 국민이 가장 위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존칭을 안 붙여도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제가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찾아보고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 맨 처음에는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고 맨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대변인도 제가 아주 잘한다고 얘기했던 게 그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도 아니고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지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는 국민이 더 당당하게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바꿔야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써도 된다. 여기서도 방송하실 때 뭐 굳이 님자 안 붙이셔도 되고 뭐 대표님 안 하셔도 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소방관들 만나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했는데 오늘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취임 초기 이제 한 5개월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취임 초반 때 64, 65, 63을 기록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63 아주 오랜만에 다시 60% 선을 넘었습니다. 추석 연휴 때까지 안정적인 60% 선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받았던 명령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은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60%를 넘었습니다. 잘못한다는 대답은 지난주 조사 때보다 4%포인트 떨어져서 29. 자, 이 조사는 갤럽이 1000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사람이 직접 조사한 겁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역시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뭘까요? 저는 생각나는 게 에이펙뿐이 없는데 송교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데이터도 봤을 때도 예. 에이펙이 가장 높은 그 긍정적 이유로 꼽혔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봤을 때 데이터를 지금 과거 그 갤럽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가장 사실상 다시 반전했다는 것에서 되게 고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실 입장에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그동안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고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좀 힘든 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60%를 넘었다. 대통령실 담당하는 김윤희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대했던 바인데 예. 기대 이상으로 오는 숫자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행사 정말 잘 치른 행사라는 자평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도는 지지율을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예. 했었는데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주식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가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식이 지금 지난 수요일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일까지 있었고 다 멈칫하거나 좀 그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예. 제가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들 몇 명 핵심 관계자들 그 취재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네. 저한테 제가 오늘 주영진 뉴스지경 나간다고 하니까 그걸 꼭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63대 29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중도층 여론조사다. 아, 중도층 여론조사를 보면 원래 중도층이 제일 중요하죠. 네, 예. 긍정 평가가 72고 와우. 부정 평가가 21이다. 와우. 그러니까 긍정 평가는 9% 포인트 높고 예. 부정 평가는 8% 포인트 낮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예.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전국을 주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한편과 함께 조금 이거는 이제 저한테 네가 얘기해줬으면 해라고 얘기했는데 내년 지방선거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들은 얘기 다 하세요. 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허, 하면서 내년 예. 지방선거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중간 심판적인 성격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율보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국 주도를 용산이 주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의 입을 통해서 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얼굴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손지은 기자는 정당 지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손지은 기자에게는 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26%. 국민의힘은 전주 조사랑 똑같은데 민주당은 물론 아주 작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1%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다만 서울에서 민주당이 31에서 47. 국민의힘은 32에서 18. 이거는 또 상당히 서울의 그 표심이 그 유권자들의 마음이 뭐 요동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지난 한 주는요. 에이펙 그리고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율과 같이 추세를 타지 않고 있다는 것에는 야당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리고 아직까지 계엄과 탄핵 이후로 회복 단계는 아닙니다. 회복 단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만 내부에서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면 고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지금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분석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장동혁 대표 나아세요 지도부 이제 지난 8월에 들어서서 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지지율 추세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샤이 지지층이라는 게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지지층들이 아직까지는 다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역시 외교가 30%로 가장 높았고 경제와 민생이 13. 그리고 에이펙 성과가 또 별도의 항목으로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외교를 또 에이펙 성과로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 부정적인 평가로 대답하신 분들은 도덕성 문제, 본인의 재판 회피, 또 외교, 친중, 중국인 무비자 있고 이건 아마도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좀 답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경제,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고 특히 강조하고 있고 나가고 있고 특히 대통령실이 민주당은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갑자기 재판중지법을 이슈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다는 대답에 이 재판중지법 본인의 도덕성 문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원래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김정일 기자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 초반 이걸 이슈로 만들어버린 건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 안에서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주 강도 높게 뭐 공개적으로 브리핑하고 나서 민주당 안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정청래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좀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지 정청래 대표 직접적인 반응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반응은 없는데 이제 그게 불거지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저 그게 궁금해요. 송기준 기자가 취재한 얘기를 한번 다 풀어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번 대통령실이 당을 밟았다. 밟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2번.
두 번. 왜냐하면 그 대변인이 한 번 말했고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말했던 걸로 예. 그렇지 않냐 이러면서 두 번 밟은 거 아니에요 사실상.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그리고 과잉 충성이 빚어낸 결과다. 어떤 과잉 충성은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수석이 입을 빌려서 한 건데 예. 근데 박수석이 뭐 아시다시피 독단적인 행동을 할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 그럼요. 뒤에 누군가가 있지 않겠느냐. 뭐 아는 우리 예. 머릿속에 있던 그런 분의 과잉 충성 아니겠느냐. 저 안 떠올라요. 얘기해 주세요. 뭐 이제 정 대표의 예. 이제 과잉 충성 아니겠냐 예. 이런 취지로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혹은 이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가장 높은 퍼센트로 도덕성 문제가 이제 가장 거론되는 건데 되게 보통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디커플링이 있긴 하다. 예.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좀 더 높고 한 10% 안팎으로 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 근데 이제 이게 벌어진 데에는 지금 보면은 이 본인 재판 회피라는 단어가 되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외교적 성과로 아무리 벌어도 밖에서 안에서 까먹은 거 아니냐 예.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걸 국민의힘이 얘기해서 큰 이슈가 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얘기를 한 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걸 이슈로 만들어버렸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 정말 많이 전화해서 돌려봤어요. 이번 주 초에. 이게 하루 만에 뒤집힌 거니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제일 주목해 달라라고 요청했던 거는 메시지만큼이나 메신저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강유정 대변인이 등판했다가 예. 재판 중지법이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30분 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등판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원해서 등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명심에 의해서 등판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럼 왜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이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등판했냐라고 그러면, 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애두르지 않고 이인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빠르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빨리 해서 정리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만큼이나 메신저로 좀 주목해달라. 이건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그렇죠. 네, 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운영위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도 뭐 저 대통령실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똑같다. 대통령 생각이다. 오늘 예결위에서도 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김은희 기자 취재 결과는 어때요? 제가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 이후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 별다른 문제 당연히 없겠죠. 없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과연 어떤지 정말로 내부에서 물밑에서 어떠한 지금 움직임들이 있는지 정청래 대표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라든가 아니면은 정 대표는 뭐 그대로 지금까지의 길을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네, 일단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대통령은 이 사건이 계속 언급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기류가 없이 계속 일관적으로 네. 나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국정안정법이라고 포장을 해도 이게 국민들이 뭐 받아들이겠냐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고요. 국민들이 다 알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대통령 뜻이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한 거다. 그런 뭐 과잉 충성이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그 김종일 기자 얘기한 대로 상식적으로 대변인도 아니고 그 비서실장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네. 분들이에요.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당연히 예. 대통령의 뜻입니다. 예.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답변하는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다 보고 들을 그런 데서도 거짓말을 하겠어요.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하라고 한 거죠. 비서실장한테. 그만큼 대통령은 불쾌했던 거죠. 왜 이런 이슈가 큰 이슈가 돼서. 에이펙 끝나고 사람들이 에이펙 얘기 많이 하고 황남빵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주가 막 올라가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재판 중지법을 이슈로 만들어 버리느냐. 야당이 그런 것도 아니고 여당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정무 라인을 통해서 신호를 보냈는데 이건 좀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잖아요. 또 강유정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또 그 이후에도 또 반복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날 오늘 오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서 결국은 정리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예. 대통령 뉴욕 순방 갔을 때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 한마디 정청래 대표 한마디로 뉴욕 순방 기사는 많이 줄고 정치권 공방이 많이 기사가 되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뭐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는 얘기까지는 좋은데 보안 수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갖고 고위 당정대 할 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건 주도한다. 나머지 후속 개혁 입법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당도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우상호 수석이 기억나시잖아요. 약간 소리를 높이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고 정치를 내가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대통령 생각을 팔아서 얘기하겠느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 생각이겠느냐. 누구의 말이겠느냐까지 하면서 그 결국은 정부가 일단 주도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상당히 또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넘어가긴 했어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어떤 네이밍을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앞글자 한자씩을 따서 명청 갈등이 너무 빨리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사실 저희 시사저널뿐만 아니라 전 언론사가 가장 취재하고 싶었는데 취재가 안 된 딱 하나 블랙박스에 갇힌 게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하러 국회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정청래 대표랑 만났단 말이에요. 단둘이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저희가 온 기자가 그걸 다 취재했는데 아직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지 않고 저희도 취재 아직 실패한 상황인데 그때 어떤 얘기 했는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네. 정청래 대표 뭐 그 이후에 SNS 올린 거 보면 오늘의 포토제닉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 올리고 변함없이 뭐 그동안 그 하루 전과 이틀 전과 그 별로 달라질 것 없는 자신의 생각 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혹은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글들 많이 올리고 그러던데. 포토제닉도 그렇고 뭐 이제 시정연설 바로 이후에 에이펙도 A급, 뭐 시정연설 A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요. 일단 톤은 계속 동일합니다. 당정제는 원팀 원보이스다. 이거는 이제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일련의 일들이 계속 몇 번씩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이 근데 뭐 일단 저는 약간 명청 갈등이라는 단어에 조금 아직은 동의는 안 하는데 이런 이제 불협화음이나 어긋나는 부분이 더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한 정치인이고 정치를 본인이 잘 알고 하고 있다라고 아마 자신감이 있는 정치인인데 민주당 또 집권당의 다수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중과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뭐 윤석열 정부 때처럼 대통령이 더 위에서 여당 이렇게 하세요. 대표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저 누구 시켜 이 사람 안 돼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나 의중과 같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더 큰 시너지가 날 텐데 가끔씩 이게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이 기자들에게까지 보이고 기자들에게 보이면 국민들에게도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이런 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 몇 번의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이게 노정이 됐다. 이번에는 분명히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불편한 불쾌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컸으니까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얘기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뭐 이제 일단 그리고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때 당선 직후에 6월에도 한번 내 뜻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서 선을 그었었고 근데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잉충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 같습니다. 그렇죠. 대선 전에도 뭐 관련 입법 하겠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민주당이 결국은 안 했잖아요. 그때 여론이 안 좋을까 봐. 그때 법사위까지만 통과하고 본회의 문턱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사실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정청래 대표랑 아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정청래 대표는 왜 계속해서 가장 힘이 센 지금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언론이 흔히 분석하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 연임을 위해서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려고 그쪽 위주의 정치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원하는 그 외연 확장, 중도층으로 나아가는 게 선거를 이기는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되게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대요. 정청래 대표가 서울 마포를 어려운 지역에서 사선이나 하신 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러니까 홀로 싸워가지고 일가를 이룬 사람인데 거기가 어려운 지역인가요? 아니죠. 민주당에게는 가장 좋은 지역. 서울이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코어만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의 그 워딩이라고 해요. 코어를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지지층이 어디냐 핵심이냐 그것을 바로 세우고 가는 게 선거를 이기는 길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도층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네 코어는 아주 큰 문제만 없으면 계속해서 지지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그렇게 정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알 것 같고